불길은 라하이나에서 너무 많이 발생했습니다. 2200개 이상의 집과 사업체들 한때 서있던 각진 구역의 잿더미로 변한 구조물들, 가족용 자동차들과 작업 차량들, 이제는 거리에 가득 탄 금속 껍질들을 파내고 심지어 불길의 폭풍에 잡힌 배들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성하고 역사적인 공동체를 방문하고 살았던 사람들, 하와이주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재앙으로 그리고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치명적인 산불로 100명 이상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손실과 파괴를 가진 화재는 전례가 없어야 하지만 최근의 역사는 그렇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불과 5년 전 바람에 휩쓸린 11월 아침, 캘리포니아에서 전기 라인들이 쓰러지면서 라하이나 이전의 현대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산불이었던 캠프파이어의 시작을 촉발시켰습니다. 마을 밖으로 나갈 방법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불길을 피해 허둥지둥하면서 불길은 언덕들을 고립된 언덕 공동체인 파라다이스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라하이나와 마찬가지로 85명의 잿더미 속에 거의 남지 않았고 파라다이스의 95%가 파괴되었으며 약 18,800채의 집과 사업체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가장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화재로 인해 현재까지 소실되었습니다. 비록 이 공동체들과 산불이 주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전과 이후에 전개된 사건들은 가장 강력한 산불에 대비하지 않을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놀랐으면 좋겠지만 놀라지 않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긴급 대피에 중점을 두는 올드 도미니언 대학의 연구교수인 마이크 로빈슨은 말했습니다. 다른 서부 주들은 여전히 주 차원이 아니라 지역 사회 차원에서 사람들이 그 문제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들은 첫 번째 화염이 발생하기 훨씬 전에 파괴적인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상조건의 올바른 조리법과 상황을 작동시키는 불꽃이었습니다. 마우이 현재 하와이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가뭄에 건조되고 화재가 잘 발생하지 않는 식물들과 풀들이 완벽한 텐더였습니다. 불길은 시속 60마일을 넘는 속도로 불어닥친 바람에 부채질되었고 인근 산을 넘어 내려오면서 점점 더 뜨거워지고 건조해졌습니다. 낙원도 불안정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기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8일 자보교를 통해 최대 시속 10마일로 돌풍을 일으키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은 불씨를 가뭄에 바짝 마른 나무와 덤물 속으로 멀리 던졌습니다. 그곳도 엄청나게 건조했습니다. 칼파이어의 보고서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하기 전 7개월 이상 동안 북부 캘리포니아 전역에 영 25인치의 비가 내렸을 뿐입니다. 2018년 국가기후평가에 따르면 인간이 야기한 기후위기 때문에 가뭄은 두 주에서 점점 더 일상화되고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태평양 화재 교환소에 따르면 화재는 1세기 전보다 하와이에서 400% 더 많은 땅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특히 캘리포니아 주의 4차 기후변화평가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배출이 계속될 경우 2100년까지 77%의 땅을 더 태울 것으로 예상되는 캘리포니아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정책 및 긴급계획 결정은 라하이나를 더 극심한 화재에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CNN은 상반된 주립 지역 보고서가 하와이와 마우이의 산불 위험을 과소평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주 보고서는 산불로 인한 사람들의 위험을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보고서는 2019년 라하이나 화재와 허리케인 베인이 몰고 온 산불이 그랬듯이 허리케인에 의해 강화된 강풍에 의해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독특한 위협을 인정했습니다. 2021년 마우이 카운티의 보고서는 그곳의 산불을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자금이 부적절하다고 말했고 소방서의 계획은 애초에 화재가
시작되는 것을 막는 방법에 대한 어떤 것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파라다이스는 화재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들은 대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3자 긴급 계획 컨설팅 회사의 사후 조치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은 캠프파이어처럼 마을 전체를 대피시킬 수 있는 극단적인 것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과거의 재난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타운은 화재가 확산될 수 있는 속도를 과소평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는 화재의 속도가 관계자들이 마을 전체에 걸친 대피 명령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008년 파괴적인 화재 이후의 뷰트 카운티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초안은 또한 산불의 빈도와 강도 증가와 그들이 화재에 취약한 야생지에 인접한 파라다이스와 같은 장소에 가하는 위협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사후 조치 보고서는 후속 화재 계획은 가장 극단적인 화재 시나리오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했을 때 대피 경로가 막혔고 긴급 대응자들은 압도당했고 마을은 땅에 불탔습니다. 불길이 라하이나를 향해 맹위를 떨치자 바람과 화염이 강방탑과 송전선을 무너뜨리며 9일 서비스를 차단했습니다. 마우이의 유명한 야외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관리들은 모바일 경보와 TV 경보를 보냈지만 라하이나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전기통신은 매우 빠르게 파괴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는 꽉 막힌 지역사회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보통 그렇듯이 전화로 서로에게 경보를 보낼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통신은 끊겼습니다. 라고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결과는 많은 생존자들이 불충분하고 우연한 경고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입소문이 유일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은 너무 빨리 움직이는 화재여서 초기 화재가 발생한 지역은 기본적으로 거의 예고 없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브래드 벤츄라 마우이 카운티 소방서장은 CNN에 말했습니다. 캠프파이어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파라다이스에서도 성특할 정도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 파라다이스 중인 데이비드 해리스는 CNN에 마우이족은 어떤 경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유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매우 빨리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와 그의 아내 팸은 캠프파이어에서 모든 것을 잃었고 그 이후로 뉴욕으로 이사했습니다. 모든 연기로 하늘이 정말로 어두워지고 있었고 우리는 연기 냄새를 맡을 수 있었고 프로판 탱크가 폭발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지만 경고는 없었습니다. 팸 해리스는 경보 신호도 없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고 경찰 활동도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캠프파이어에 대한 행동 후 보고서에 따르면 화재가 이미 도착한 후 대피 경보가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전에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보를 받지 못했고 화재가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휴대전화 타워의 통신 연결을 소비하여 거대한 네트워크와 시스템 장애를 초래했습니다. 라고 보고서는 말했습니다. 현대적인 방식으로 위협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 사람들과 응급구조원들은 사람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방문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화재가 주변의 모든 것을 태우는 동안 제 자리에 대피하는 것이 더 안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치명적인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뷰트 카운티 지방검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화재의 희생자 대부분은 그들의 집 안팎에서 사망했습니다. 연기와 불꽃이 라하이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탈출하기에 너무 늦었습니다. 그 화재는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었고 전력선을 다운시키고 도로 폐쇄는 마을 안팎의 도로를 방해했고 불길을 탈출하는 사람들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 화재는 너무 빨리 움직여서 1분마다 한 마일씩 이동했습니다. 라고 그리는 비디오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탈출하기 위해 태평양으로 뛰어들었고 미국 해양경찰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리는 최초 라하이나 소탕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시신은 차 거리 또는 야외의 다른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너무 빨리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하이나 주민 클레어 켄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주유소들이 폭발하는 첫 번째 폭발음을 들었고 그러고 나서 저는 몇 거리 떨어진 곳에서 검은 연기를 보았고 우리는 30분 이내에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파라다이스 화재는 매 3초마다 축구장을 통해 타올랐다. 칼파이어 소방서장과 보고서에 따르면 불꽃의 성광이 비늘어진 협곡을 타고 올라갔고 한 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뷰트 카운티 지방 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그 화재는 7마일을 이동하고 2개의 산골 마을을 거쳐 파라다이스에 도달하는 데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가장자리에서 불이 타오르면서 마을 전체에 대한 열광적인 대피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파라다이스에서 남쪽으로 나가는 도로는 몇 개밖에 없었고 그 도로는 빠르게 막혀 피난민들로 압도되었습니다. 파라다이스 주민 팬과 데이비드 해리슨의 CNN에 10마일을 내려가고 마을을 벗어나는데 5시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집들은 차를 몰고 지나갈 때 길가에서 불탔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이 검은 것이 우리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라고 데이비드 해리스가 CNN에 말했습니다. 정말 끔찍했어. 팬과 저는 둘 다 탈출하려고 했던 트라우마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시체 개들이 있는 수색팀들은 여전히 라하이나의 불에 타버린 구조물들을 샅샅이 뒤지며 많은 경우 화재의 강도 때문에 알아볼 수 없는 유해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과 친구들을 찾을 때 우리가 발견하는 유해는 금속을 녹인 화재를 통한 것입니다. 라고 마우이 경찰서장 존 펠레티어는 일요일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신속한 DNA를 해야 합니다. 사망자들 중 일부는 이제 막 신원이 확인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은 주지사가 몇 주가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하이나 화재는 부분적인 유해에서 사망자를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또 다른 예인데 길고 지루하며 때로는 불확실한 과정입니다. 캠프파이어는 이 과정이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캠프파이어가 처음 시작된 지 거의 1년이 지난 2019년 9월 74세의 로버트 퀸이라는 두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항구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86명에서 85명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아무런 보도 자료에서 뷰트 카운티 보안관 부서는 퀸의 유해와 함께 발견된 뼈 조각이 크기 차이 때문에 어떻게 다른 사람의 것처럼 보이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인류학자들은 뼈 크기의 차이가 극도로 뜨거운 화재로 인한 축소 때문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라고 발표문은 전했습니다. 라하이나의 약 30%가 유해를 찾았는데 주지사가 말한 사실은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